BAYC에 대해서 이 단순히 원숭이나 사이버 캐릭터가 아닌 성장 원인과 그리고 이 시사한 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이코인 관련해서도 요즘 굉장히 또 아직까지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또 부러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데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파이코인 알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던 건 아니었고요.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얼핏 스쳐가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예. 휴대폰으로 채굴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루에 한 번만 접속해서 버튼을 누르면 채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웃으면서 무슨 캐시 슬라이드랑 같은 거냐. 그렇죠. 네, 그냥 화면에 그 광고 보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웃고 넘기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사실 근데, 이 핸드폰으로 채굴을 한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또 보면은 이 갤럭시 핸드폰 막 수십 대 연결해가지고 뭐 채굴기를 만들어서 또 채굴을 하던 그런 사례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그 결이 다르죠. 네, 그래서 참 신기했던 부분이에요. 채굴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예. 이게 뭐 마이닝이다, 뭐 컴퓨터다, 뭐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면은 다 같은 거라고 또 보여지는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무런 기회비용이 들지가 않고 예. 접속해서 버튼만 누르면 채굴이 된다는 모습에 이거 무슨 캐시 슬라이드처럼 포인트 지급을 하는 그래서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이제 MBN에서 우리 이제 위원님께서 방송하신 것을 출연을 하면서 보게 됐죠. 근데 보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관심이 없던 분야가 해당 방송을 위원님께서 해주신 방송을 보면서 관심 있게 둘러보았더니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댓글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심지어 이 댓글 안에서도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또 하나의 이 생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면은 뭐 추천인 코드가 뭐 기록이 된다라든지 뭐 사람들이 그 파이코인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약간의 감동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적지 않게 놀라면서 저희 VC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양새를 보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각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네. 또 권석준 위원님께서 이 파이코인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네네, 맞아요. 한번 이 시장을 둘러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확히 이 흥미를 유발한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NFT나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투자 대상은 커뮤니티 수와 그 활성화된 회원들의 누적된 시간들을 가장 중요하게 또 보고 있는데요.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파이코인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5천만 회가 넘는 5천만 회? 네, 5천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가지고 있어요. 5천만 명이면은 거의 나라 하나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럼요. 그런, 한국 예.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국인 전체 인구가 다운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거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천만 정도면 거의 그 구글 크롬 같은 그런 게 한 5천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제가 하나 예시로 좀 올려드린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라고 하면 네, 보시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거래소죠. 예. 물론 거래소 기준으로 2위와 3위 이들과의 격차가 한 10배 이상 납니다. 거래량 차이가. 예. 그 바이낸스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건수가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 디지털 자산을 또 취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파이코인 앱을 한 번씩 다 다운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그럼요. 보면은.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예. 다운로드 횟수는 많은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이 5천만이 넘는 다운로드 수가 정말 유의미한지는 관련 회원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보면서 예. 또 기준점을 잡거나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파이오니아라고 불려지면서 오늘날 한국에서 자발적인 홍보와 마케팅, 더군다나 그런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P2P 거래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먹을거리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먹거리가 많다는 얘기는 무엇을 가져다 놓아도 팔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만든 게 아니라 거의 시장을 구축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럼요.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현재 국내외에서 파이코인으로 결제, 근데 이게 일부 결제예요. 전체 결제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일부 한 상품의 일부 결제를 파이코인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파이오니아 그들의 회원을 모으고 있죠. 예.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업체에 대한 상품이나 홍보를 통해서 매출 신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 다른 마케팅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예. 이런 모습들은 회원이 많이 생겨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고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팬버스 황 대표님께서도 보시기에 팬덤이라는 문화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우리 이제 팬버스 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실 권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들 또 뭐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 예. 사실은 모든 앱도 전부 다 유저 수 그리고 커뮤니티의 수로 평가를 받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말하는 좋은 앱 이건 성공한 앱이야 라고 하면은 대부분 유저가 많아서 성공을 한 거고 예. 반면에 실패한 앱이다 하면은 물론 기술력으로 부족하거나 뭐 기술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가 너무 없어서 결국 외면당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플랫폼을 잘 만들고 했다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이 플랫폼이 이 생태계가 구축이 절대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의 평가는 결국 이 플랫폼, 이 NFT, 이 디지털 자산은 네.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 그리고 자발적으로 거래를 얼마나 계속 확대하고 있는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핵심은 이제 프로젝트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커뮤니티 유입을 장려할 것인지, 예. 또 한 번 커뮤니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할 것인지, 그렇죠. 그게 좀 핵심입니다. 좀 파이코인 프로젝트는 좀 흥미로운 점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유저를 모았는지. 예. 왜냐하면은 사실 상장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고 또 컨텐츠적인 보상도 아니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고 이런 팬덤, 소위 말하는 팬덤이 되어서 이 유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가지고 커뮤니티 수가 이렇게 또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 비상장 코인치고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맞습니다. 사안이긴 네. 해요. 그리고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저도 뭐 지난 2회 정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평생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비난을 전부 들어본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또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괄목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건 다루는 맞습니다.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사안이 이런 시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권석준 위원님과 황동우 대표님 혹시 채굴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2년 전이나 예.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알아본 지금이나 아쉽지만 채굴을 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오늘날까지 성장해 오는 이런 커뮤니티들을 바라봤을 때 VC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이코인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커뮤니티들과 파생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추가 콘텐츠나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무엇을 만들어서 주었을 때 이익으로 크게 그렇죠.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이 고민되고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맞습니다. 분명히 뭐 계속해서 또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커뮤니티의 규모라든지 이 지속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5천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뭐 VC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업계에서 종사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탐이 나는 부러운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 파이코인에 관련해서 취재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파이코인을 2년째, 예. 2년 이상 채굴을 하고 있는 한 회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나누어 보았습니다. 2년 동안 채굴을 하셨다. 네, 2년 넘도록 정말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이른바 이 진성 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진성 회원 맞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가입은 안 했어요. 추천 코드를 넣어서 하려다가 가입은 예. 안 했고 이분의 앱을 들어가서 사진을 캡처하면서 좀 이렇게 좀 둘러보았죠. 네. 그래서 빠르게 그 사진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은 그 회원 가입 그리고 뭐 리퍼럴 관계 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스킹을 해놨어요. 그 이제 가입 이메일과 이름이거든요. 그 옆에 우측편에 연두색 불이 동그랗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활성화되어 있는 유저. 그러니까 네. 하루에 한 번씩 네. 들어와서 누르고 있다. 음. 그럼 채굴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활성화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저분들을 통해서 리워드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진 한번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마이닝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수량들을 나타내주고는 화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추천인을 몇 명을 했고 예. 내가 락업을 몇 개월을 걸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상률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 자료가 지금 TV가 멀리 있어서 자, 다음 사진 또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 보시면 34,000개 정도가 있고요. 34,000개. 네. 그래서 그 회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락업을 물량을 몇 프로로 할 거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보통 통상적으로 100% 락업을 걸겠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락업을 걸겠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은 기간이에요. 2년이냐 3년이냐 이 기간에 따라서 채굴 보상률이 506%가 나온다. 스스로 이 락업을 설정을 하고 그렇죠. 그 락업된 기간에 따라서 이 보상률이 달라진다.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506%로 빠른 속도로 채굴량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마지막 예. 보겠어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메인넷 잔액 미리 보기인데요. 락업으로 물린 물량 말고 매일 채굴되는 물량들은 메인넷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락업을 안 걸렸으니까. 만약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이 거래를 할 수 그렇죠. 있는 해당 부분이 물량이다. 거래소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확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로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좀 재단 차원에서 어떤 그 진정성 있는 비즈니스를 진행했다 했을 때 뭐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 VC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있는 그 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욕심이 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콘텐츠의 확장성을 도모를 하게 된다라면 커뮤니티를 통한 파생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 흥미롭게 또 보고 있지만은 채굴할 생각은 들지 않는다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2년 동안 채굴하셨다는 그 지인분한테 제가 출연한 그 영상도 보여주셨습니까? 네, 언급을 했고 살짝 보여드렸죠. 반응이 어떤가요? 뭐 크게 예. 솔직히 관심을 두지는 않고요. 그분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내 이제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는 이야기는 크게 시간